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우편 투표 외에도 재외국민 참석권 보장 위해서 좀 추진해야 하는 방향 어떤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등록하고 또 투표하고 이거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편 투표 도입 문제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다 우편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거소 투표가 사실은 우편 투표에 가까울 텐데 재외 국민들에게 우편 투표 기회를 박탈하는 게 타당한지는 좀 저는 의문입니다. 또 역시 국민의힘 측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에서 적정하게 필요한 제도를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외 국민들께서 너무 원거리 투표를 다니시는데 투표소를 임시로 설치를 좀 해서 재외 국민 많은 데는 임시로 투표소 설치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임시 인력을 고용해서 하면 되겠죠. 뭐 개인이 뭐 수십만 원씩,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비행기 타고 투표하고 다니는 거에 비하면 국가가 그 정도는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채널A 박장 기자고요. 현장 발언 관련한 질문인데 현장 발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설 분량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좀 제언이 나와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는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언론들의 고의적 왜곡이 문제죠. 그리고 정치적 상대들이 또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김용태 의원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학죽을 힘들게 파는 것보다 휴게 음식점 같은 걸 깨끗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소득이 좋다. 지원해 주겠다. 예. 휴게 음식점 할 때 커피 원가가 120원 정도라도 그건 고정에 나온 거니까요. 공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를 씌운다 하는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을 해서 자영업자를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논점 다르게 왜곡 조작하고 그걸 또 증폭시키는 일부의 악의적인 일부 언론들 이런 게 문제죠. 저는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곡 조작이 문제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진짜 이동을 좀 네, 해야 돼서 놔두세요. 네, 여기 마지막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저희 그 김용태 의원이 네. 나왔는데 후보자들 그 배우자 토론을 제안을 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좀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분이 120원짜리 8,000원 비싸게 팔고 있다고 내가 말했다고 조작한 그분이죠? 맞죠? 맞습니다. 그거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또. 저기 네. 네, 후보님 오늘 뭐 랩노 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밖에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들한테 네. 꼭 뭐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아까 했으니까 그거는. 네. 네. 김동연 지사께서 이제 오는 그 사업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언급을 좀 해오신 적이 있었는데 후보님께서는 좀 그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세계가 이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울경도 메가시티로, 대구 경북은 통합으로, 충청권 4개 시도도 충북 메가 도시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광주 통합 얘기를 하고 있죠.
통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부를 분할하는 것은 북부 지역이 안 그래도 재정 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 나빠서 불이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 놓으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지역의 세원을 북부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걸 분할하면 북부 지역의 그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또 한 가지는 북부를 분할한다고 해서 북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게 북부가 독자적인 경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재정적으로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뭐 독립관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부 공직자 자리 늘어나고 정치인들 자리 늘어나서 일부는 좋아지겠지만 대체적으로 북부 주민 그런 피해를 입는 양상이에요. 좀 길게 멀리 크게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저희 맞았습니다. 수의사님이 지금 아, 하세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어제 SKT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조사 대비 훨씬 막대한 피해가 네. 발생을 했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기업 향한 비판 쏟아지고 있고, 네. 징벌적 분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조사 결과 보고 일단씩 궁금하고, 또 그 후보께서 추진하려는 모두의 AI 같은 것들은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개인정보 보호 규제 프레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궁금하고, 그때도 이번 SKT 사태처럼 유사한 피해 발생하면 어떻게 통제할 건지 구상 말씀 부탁드립니다. SK텔레콤의 보안 실패,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그 응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대형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 조치, 또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비용을 부담해서 대비 장치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AI 시대는 사실 충돌하는 면이 있죠. 중국이 AI에서 저렇게 앞서 나가는 이유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가 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확보를 하되 또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순도 높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독이 무서워 장당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AI 시대의 연료라고 하는 쌀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해야 되겠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